자, 이번에는 앞전에 우리가 모터에 대해서 이제 ESC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모터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 연결은 앞전에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3개의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연결선을 가지고 있고요. 어, 원래는 이제 BLDC 모터가 앞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요 본체에 이제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웃 로터라는 이 뚜껑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뚜껑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그 코일이 있는 쪽에서 이제 이렇게 케이블 3개를 빼내게 되죠. 빼서 이제 ESC를 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삼상으로 해서 세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C 모터 같은 경우는 두 선으로 전원만 넣어주면 돌잖아요. 근데 얘는 저렇게 두 선만 가지고는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선에다가 신호를 줘서, 전기를 줘서 저 모터를 회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안에 ESC 안에 CPU가 있어서, 이 안에 CPU가 있어요. CPU를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ESC까지 이제 제작을 합니다. 안에 예전에 이제 저도 저거를 이제 제작해서 썼었는데요. 갖다 쓰니까 이제 직접 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그냥 갖다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싸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주로 많이 저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모터도 수입하죠, ESC도 수입하죠, FC도 수입하죠, 프레임도 수입하죠. 그럼 과연 우리가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조립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 드론 만들 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술이 없거든요. 다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은 싸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카본 프레임도 이제 다 사와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드론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조립만 하고 있는 거죠. 조립 공장이에요, 조립 공장.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요소들을 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각각을 다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FC 같은 경우는 이제 FC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FC도 거의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DJI라는 회사가 아주 잘 만들기 때문에 거기 걸 갖다가 많이 쓰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것도 이제 국산화 시키고 있고요, 많이. 근데 국산화 해도 중국 것만큼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 돌아서 그 모터의 각 단자를 통해서 전원의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방향이 결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이 BLDC 모터는 요 세 선이라 있잖아요. 세 선, 가닥선이. 그러면 어떤 선이 어떤 애하고 연결하고 어떤 선이 어떤 애하고 연결하는지 몰라요. 그렇겠죠. 딱 얘들이 색깔별로 이제 구성을 해서 연결을 시키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저 BLDC 모터 만드는 회사 따로, ESC 만드는 회사 따로, 다 따로 국밥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친절하게 저 BLDC 모터에 어디에 어떻게 연결하라 라고 이렇게 지침이 나와져 있으면 엄청나게 쉽게 그냥 딱 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처음에 드론 시작할 때 어려운 게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이제 잘려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올 때는 얘 따로 얘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려 있어요. 그러면 ESC에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할 건지, 어떤 애하고 이렇게 연결할 건지, 이 세 개의 연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 세 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ABC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 개의 단자를 통해서 인가되는 전원을 세 개의 케이블을 통해서 변경하면서 회전 방향을 확인한다. 이게 나와 있죠? 여기 설명을 해놨네요. 자,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말 그대로 순서가 없어요. 다 꽂아보고 얘가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선은 좀 무식하죠. 회전을 시켜보고 얘가 이렇게 이제 회전할 때 정방향으로 도느냐 역방향으로 도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먼저 그러면 만약에 정방향으로 돌았다 그러면 이 상태가 정방향인 거예요. 꽂으면 어쨌거나 세 핀을 꽂으면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무조건 돕니다. 얘는 근데 만약에 꽂은 상태가 정방향이다 그러면 요 둘 중 하나 이 두 핀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두 핀이나 왼쪽과 오른쪽 두 핀이나 두 개를 바꿔요. 무슨 말이겠죠? 얘를 이렇게 오고 얘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예요. 두 가닥 중에 아무거나 얘하고 얘를 바꾸던 얘하고 얘를 바꾸던 끝에하고 끝에를 바꾸던 상관없습니다. 바꾸면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역순으로. 그래서 얘가 정방향으로 도는지 역방향으로 도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이게 그 말이에요. 세 개의 단자를 통해서 인가된 전원을 세 개의 케이블을 변경해 가며 회전 방향을 확인한다. 뭐 예를 들면 ABC 혹은 CBA, 이거는 A하고 C를 교체했죠. 그죠? ABC인데 CBA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정방향이면 이게 역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역방향이면 이게 정방향인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터의 회전 방향을 확인한다. 좀 무식하지만 이렇게 보니 확인이 안 돼요. 그 이유는 BLDC 모터 따로 ESC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터하고 ESC 간의 거리가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ESC에 열이 나기 때문에 항상 얘하고 가까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모터가 회전하고요, 모터가 있어요. ESC를 아주 멀리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프로펠러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어요. 뭐 ESC가 안전하면 저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얘가 이제 밑에 여기 밑에다가 ESC 여기다 놓거나 아니면 여기 회전하는 옆에다 놓거나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럼 요 프로펠러가 돌면서 바람을 밑으로 쏘이기 때문에 열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얘 ESC가 더 안전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공랭식으로 이제 시켜주게 되겠죠. 이거는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자동차도 그냥 도는 게 아니잖아요. 걔도 공랭식하고 수냉식 다 쓰고는 있지만 얘가 이제 차가 전진할 때 앞에 바람이 이제 엔진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을 다 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안에 내부에 있는 거를 이제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플러스 또 순행식으로 해서 안쪽에 물을 통과해서 또 식혀주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드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참 지켜줘야 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때문에 초기에 드론을 할 때 어려워해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사실은 요 ESC라는 이놈이 키 포인트예요. 키 포인트 뭐냐면 이거 연결해 놓잖아요.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모터를 돌리잖아요. 참 우리가 얘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신호를 주잖아요. 제어 신호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 돌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ESC라는 거는 모터의 소피드를 돌려주는 애니까 ESC에다가 제어 신호만 제대로 주면 제가 알아서 모터에다가 전원을 주어 가지고 잘 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ESC가 그렇게 지능적이지를 않아요. 저 뒤에 있는 모터의 종류가, 이게 모터들이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 ESC가 얘하고 연결을 해서 잘 돌릴 수 있는지를 얘가 초기 세팅이 필요해요. 이 모터의 특성에 맞춰서 ESC가 신호를 줄 수 있게 그 모터에 따라서 ESC 초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모터가 바뀌면 ESC의 초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초기화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초기화를 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야만 ESC가 모터를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터가 고장났다, 그럼 모터를 교체했다, 그럼 ESC의 초기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초기화 과정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 이 ESC 초기화 과정을 하지 않으면 모터가 제대로 안 돌아요. 제 속도로 잘 안 돌고 지멋대로 돕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로 좀 알아놓고 반드시 모터의 속도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요 세 핀을 가지고 가고, 모터의 회전을 하려면 ESC 초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ESC 역할은 BLDC 모터에 아까 전원 받았던 거를, 구동 전원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변속기가 하는 역할이고요. 제어기에서부터 제어 신호를 받아서 ESC가 모터 쪽에 큰 전압을 줘서 회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하고 ESC 연결을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고들이 뭐 있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FC하고 ESC를 하나의 박스 안에 넣어 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얘는 그냥 연습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ESC를 빼내는 게 좋죠, 사실은. 그리고 확장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ABCD 안자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A를 노란색, B를 검정색, 그 다음에 C를 빨간색,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모타 쪽을 보면 색깔이 없어요. 그냥 다 무슨 색이야?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뭐 어떤 거는 이거 색깔별로 뽑아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단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친절하게 단자로 해달라면 해주고요, 제작할 때. 아니면 거의 그냥 납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 선으로 피복만 벗겨 놓은 상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복만 벗겨 놓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납땜을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제가 이거 테스트 하려면 어쨌거나 납땜을 해서 선을 연장을 시켜 놔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연결했는데 얘가 모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으면 상당히 뭐 좋다고 이제 잘 만들었다고 보죠. 만약에 안 돌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돌려. 또 이렇게 납땜 풀어서 이 두 개를 또 교차해서 납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커넥터 처리하면 꽂아서 만약에 안 맞다 그러면 빼서 다시 끼면 상당히 편하죠. 그죠? 거기에 이제 저기에 할 때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이제 요 순서가 다른 거에 따라서 모터가 회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더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전에 모터 할 때 얘기를 했었지 않은데 요 모터가 BLDC 모터나 이런 모터들이 만들어질 때 정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는 게 이거 두 가지 타입의 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모터가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모터가 있어요. 물론 아까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절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우리 드론은 앞전에 어땠어요? 이렇게 이제 모터가 있으면 이렇게 모터가 있어요. 그러면 얘 프로펠러가 이렇게 얘 있고 얘 있으면 얘는 이렇게 돌아야 하고 그죠? 얘는 이렇게 돌아야 하고요. 얘는 이렇게 돌아야 하고요. 얘는 이렇게 돌아야 한다겠죠. 그러니까 기준 모터가 이거예요. 얘하고 얘는 정방향인데 얘하고 얘는 뭐예요? 역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의 모터 가지고 그냥 요거 바꿔서 요거 두 개 체인지하면 이렇게도 회전시키고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 똑같은 모터예요. 네 개가 똑같은 모터인데 그 모터를 요거 핀만 바꿔서 만약에 회전시켰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터를 회전시키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가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프로펠러를 여기다 꽂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펠러를 체결할 때 요 끝에 요 체결하는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져 있냐 이거예요. 모터를 회전시키는 거는 BLDC 모터에서 정방향 역방향 회전시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끝에다가 우리가 고정체를 나사를 체결을 해서 이 프로펠러를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들을 그러면 이제 요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요 나사의 방향이 왼쪽으로 도는 방향과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 프로펠러를 고정시키는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요 끝에 있는 고정하는 나사가 왼쪽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에 따라서 모터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회전을 하게 되면 요 나사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로 이제 회전을 시키는 경우 얘 막 이렇게 도니까 얘는 이렇게 돌려고 하고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나사를 이렇게 돌리고 회전이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나사는 이렇게 도는데 반대 나사로 돼 있고 그러니까 회전은 모터의 회전이 이런데 나사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안에 나사의 방향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 놓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얘가 풀려요. 회전하면서 모터가 회전하면서 얘가 이제 나사가 이제 풀려버리게 되겠죠. 방향이.
그래서 프로펠러가 이제 튀어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구분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모터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터냐에 따라서 이 위에 요 나사의 방향이 요거 위에 체결하는 방향이 두 가지로 나와져 있다. 그걸 통해서 이게 왼쪽 모터냐 오른쪽 모터냐 그 정방향 모터냐 역방향 모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터는 정방향 역방향 다 돌아요. 중요한 거는 그 끝에 프로펠러에 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터가 두 가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예전에 그 무슨 모터냐 안에 프로펠러를 체결할 때 이제 어떻게 체결하느냐의 차이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이 나사를 회전시켜서 체결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 몸체에다가 직접 박는 경우가 있어요. 나사를 여기 이제 위에 저 모터 위에 이렇게 나사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 프로펠러를 직접 붙여요. 여기다가 판에다가 그 경우는 관계없죠. 그죠? 위에다가 직접 박아서 하는 경우는 그때는 모터가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저 케이블만 바꾸면 정방향 역방향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조그만 소형 모터 같은 경우는 위에 축에서 이제 나사를 돌려서 프로펠러를 고정하는 형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큰 모터로 가면 이제 한 가지 모터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터를 가지고 정으로 돌리고 역으로 돌리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잘 여기서 캐치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막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장난감 모터 브러쉬 모터를 장난감 모터는 브러쉬 모터 씁니다. 브러쉬 모터를 쓰게 되는데 걔도 마찬가지예요. 정방향 역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요. 근데 브러쉬 모터는 말 그대로 극성만 바꾸면 얘가 알아서 정방향 역방향으로 돌아요. 그리고 모터 축에다가 우리가 이제 저렇게 나사를 체결해서 프로펠러를 고정하는 게 아니고 축에다 그냥 꽂아서 이제 회전하게 되죠. 직접 꽂아 버립니다. 축에다가 그냥 그렇게 꽂기 때문에 뭐 정방향 역방향 그 사실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안 돌면 반대로 돌리면 그 두 개만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꿔버리면 반대로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모터의 개념이 없으면 초기에 좀 이게 제작이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터 프레임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 메인 프레임의 우측 상단에 표시된 번호 2번, 좌측 상단에 표시된 번호 4번 내 위치한 ESC에 연결된 노란색 A 모터 케이블의 케이블을 손으로 잡아서 펼쳤을 때 가장 왼쪽 1번 케이블과 연결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펼쳐 가지고 그냥 꽂으면 돼요. 순서대로 꽂고 모터 방향 확인하고 만약에 안되면 두 개를 크로스 해라. 이 두 개를 크로스 하라. 뭐 두 개는 얘든 이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얘 두 개든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기 쭉 연결하라는 게. 이제 나와 있죠? 키포인트. 나중에 전원을 연결했을 때 회전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고 방향이 다른 경우 케이블 순서를 바꿔서 변경한다.
단 중요할 때, 여기서 모터를 회전할 때는 제가 항상 드론을 만들 때 주의사항 얘기합니다. 뭐냐면 모터를 회전을 할 때는 프로펠러를 절대로 꽂지 말아라. 아예 철칙이에요. 그냥 모터에다 프로펠러를 꽂지 마세요. 아시겠죠? 비행을 테스트하거나 회전할 때만 꽂아라. 이 프로펠러 잘못 건들면 얼굴 나갑니다. 얼굴이나 팔 이런 다 찢어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드론을 할 때는 절대로 프로펠러를 꽂고 테스트하거나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철칙이에요, 철칙. 꼭 지켜줘야 하고요. 요 그 조그만 거든 큰 거든 간에 요 프로펠러는 완전히 칼이거든요.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프로펠러를 꽂아 놓고 테스트를 하거나 전기를 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안전 수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거나 혼자 만들거나 이럴 때 프로펠러는 절대 꽂지 말아라. 그래서 모터를 회전시키고 이럴 때도 그냥 손으로 살짝 보고 만져보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이렇게 느끼세요. 그리고 보고 아니면 다 수정해서 바꾼 다음에 정상적으로 돈다라고 했을 때 프로펠러를 꽂고 최소한 몇 메타, 5m 이상에서 조정해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펠러는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돌다가 어딘가에 충격을 먹잖아요. 그러면 얘가 프로펠러가 깨져요. 깨지면서 그게 날아갑니다. 근데 뭐 확률은 높진 않지만 그 날아가면서 그 날아간 파편이 눈에 박히면 그냥 바로 실명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높지 않지만 또 그게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또 웃긴 게. 그래서 항상 보호 환경이나 멀리 가서 이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꼭 해야 합니다. 가까이서 테스트하다가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었으면 하고요. 자, 몇 가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